자, 오늘 시간 내용은요, 지수 방정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방정식을 끝내는 걸로 할 거고,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 좀 많고요. 특히 책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이따 잘 정리해 줄 테니까 꼼꼼히 좀 적어 두세요. 자, 첫 번째로 배울 지수 방정식은요, 페이지 74쪽이에요. 지수 방정식은 뭐냐면, 지수 방정식은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미지수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지수가 얼마인지를 좀 구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실 몇 가지의 패턴이 좀 있어서 어제랑 비슷해. 패턴을 암기를 해놓고 그 패턴 안에서 얘는 이렇게 풀고 쟤는 저렇게 풀고 그 연습을 좀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꼴을 보았을 때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밑을 갖게 해준 다음에 지수 비교하면 돼요. 우리가 푸는 거는 거의 다 이런 패턴일 거야.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의 센스지. 어떻게 하면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분의 1의 x-2제곱이 25분의 1의 아니다. 5의 마 2x 더하기 3이랑 같다. 뭐 이런 식이라고. 얘네들은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갖게 해줄까? 그렇지. 5분의 1을 어떻게 쓰면 돼? 5의 마 1제곱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밑을 갖게 해준 다음에 고민하면 되니까 밑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패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데 밑을 갖게 못하는 경우는 지수를 갖게 해줄 거예요. 지수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밑만 비교하면 되겠죠. 참고로 지수를 갖게 해줄 수 있는 경우는요, 여기에서는 잘 안 나와요. 여기는 로그 방정식 쪽에서 많이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로그는 지수거든. 그래서 로그를 활용해서 지수를 갖게 해주는 경우는 밑을 비교하면 돼서 여기서는 이런 패턴은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수를 갖게 해줄 수 있으면 밑만 비교하면 된다. 그런데 얘네들의 패턴에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밑과 지수의 성질인데, 밑이 1이면 지수가 어느 수가 와도 양쪽은 똑같지. 거기는 특수 케이스야. 밑이 1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 1에 2754가 1에 x제곱이래. 그걸 만족하는 x 얼마야? 무수히 많지. 어차피 여기도 1이니까. 1은 독특한 성질이 있다고. 여기도 어차피 1이고 여기도 어차피 1이잖아. x가 어느 수가 들어와도 무조건 1이잖아. 그런 것들이 특이 케이스니까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우리는 체크해줘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지수가 0인 거. 얘도 특이 케이스예요. 얘도 따로 체크해줘야 돼.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수에 0을 둘 다 동시에 0이 되는 숫자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 패턴은 이건데 여기에서 밑과 지수만 체크해주면 된다. 자, 그 이외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얘가 중요한데 얘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야.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요, 얘도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둘로 나눠 풀어야 된다. 첫 번째, 밑이 1일 때. 두 번째, 밑이 1이 아닐 때. 이 두 가지로 나눠 푸는 게 중요해요. 자, 얘는 실제로 예제를 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고 여기서 심화 문제가 하나가 나와서 유형을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좀 풀어줄게요. 약간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x의 x제곱 마이너스 2x는 x의 3이다. 이런 문제야.
x의 2제곱 마이너스 이거보다. 그렇게 미세 미지수가 있고 역시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나눠 푼다고. 자, 여기 근데 가정 하나 할게. x는 0보다 크다로. 가정하고 풀게요. 혹시나 다른 변수 값이 있을까 봐. 자, 그러면 나눠 풀자. 첫 번째 미시 1일 때를 일이 아닐 때부터 할게. 미리 아닐 때를 생각하자. 미시 얼마인데? x지. x가 1이 아닐 때야. 자, x가 1이 아니야. 그러면 x가 1이 아니고 대신 미시 똑같죠. 미시 똑같을 때 누구를 비교한다? 지수를 비교한다. 지수를 비교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은 0인데 그걸 만족하는 x는 3과 마 1 나오죠. 그런데 얘는 내가 x가 0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답이 안 되고 답이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어떤 패턴인지 대략적으로 좀 보이죠? 자, 두 번째 미시 1일 수도 있잖아. 미시 1이야. 즉 x가 1이야. 야, x에 1 대입해봐. 양쪽은 똑같니? 똑같지. 1의 마일 제곱은 1의 3제곱이래. 둘은 똑같잖아. 그러면 x에 1 집어넣어도 얘는 참이 되죠. 그러면 얘도 해다. 동그라미 쳐준다고. 이렇게 미지수일 때는 1이다 1이 아니다로만 고민하면 돼. 두 번째가 무슨 뜻인지 좀 아나요? 이거 알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여기서 곧바로 심화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심화 문제는 이런 패턴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골 때리는데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숙제로 할 개념 원리와 RPM에는 이거 관련 문제는 아예 없어. 아예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너희 부교재나 어디에서 내가 설명을 안 했을 때 너희가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고민할까 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패턴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내가 문제 만들게. x의 요런 패턴이야. 얘도 약간 요런 패턴이거든. 이거에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패턴은 비슷해. 어차피 미세 미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눠 푸는 패턴은 좀 비슷해요. 첫 번째 미시. 그러니까 x가 1이 아니다. x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양쪽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면 양쪽이 같을까? 지수가 0이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가 0이다로 풀면 되죠. 그걸 만족하는 x는 0 또는 x는 3이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러줘야 되겠네. 답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 답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잖아. 0은 안 되지. x에 0을 집어넣는 순간 0의 몇 제곱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돼. 알겠지? 두 번째. 이제는 미시 1인 거 한번 확인해 줘야 되지. 미시 1이야. 1 집어넣으면 똑같지. 그러면 얘는 답으로 인정. 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줘야 돼요. 뭐일 것 같니? 위가 0 때는 여기서 나와버렸어. 이게 뭐냐면 어떤 수를 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사실 하나 더 있다? 응? 그러니까 x자리에 얼마를 대입을 해서 걔를 계산을 때려서 1이 될 수 있는 후보가 하나가 더 있다고. 내가 1일 때 했잖아. 뭐도 있냐면 마일도 될 수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니? x가 마일일 때 마일의 짝수 제곱은 1이 된다고. 그래서 심화 문제는 뭐냐면 마일이 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딱 이런 범위가 있어서 마일은 다 배제를 했어요. 하지만 혹시 는 1 돼서 는 1이라서 마일을 집어넣어서 답이 될 것 같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라고. 이거는 우리 책에는 없다고요. 다른 책이나 조금 심화서를 좀 보세요. 한번 보자. x에 마일 한번 집어넣을게요. 마일의 그 지수가 어떻게 되죠? 4죠. 는 1이지. 이것도 참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마일도 답으로 인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약간 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미세 미지수가 있을 때는 1이 아니고 1인 거 그것만 나눠 풀면 돼. 하지만 는 1이 되는 얘는 가끔 마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좀 헷갈릴 수 있지. 헷갈릴 때는 그냥 마일 대입해봐. 그래서 답이 되면 그건 무조건 답이야.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려워. 지수의 성질과 특이한 계산이 있는 숫자, 1이나 마일 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알아. 니네가 이걸 왜 어려워하냐면 학생들이 이거를 왜 어려워하냐면 생각보다 패턴이 그렇게 감이 잡히는 패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나 좁고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을 지금부터 미리 익혀놓는 거고, 이 친구는 우리 부교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복습하는 복습 테스트나 이런 데 계속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계속 주의 깊게 설명을 해줄게요. 요 한 포인트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놓쳐서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책엔 없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볼 때마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미세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푼다. 자, 대충 정리가 되죠?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 A의 X가 반복. 얘가 반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얘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보통 니네 감이 다 맞아. 치환이야 얘는. 얘는 얘를 치환해. 그런데 어제 함수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범위죠. 방정식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래로 되돌리기입니다. 그래서 치환할 때는 원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되돌리기 하는 걸 잊지 말고요. 뒤에 문제를 풀 때는 치환해서 푸는 거를 기본 패턴으로 풀어주긴 할 거야. 하지만 치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할 때 안 할 때 둘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안 하고 푸는 경우도 가끔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나오는 건데 이게 나오면 얘도 나와. ax 더하기 a의 마x. 얘가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할까? 그치. 산술기하로 범위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얘도 치환이야. 얘도 치환해서 풀 거야. 알겠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쟤를 치환해. 그러면 제가 2로 할게.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아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하자. 잠깐만. 나올 거 있다.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얼마인 걸 구해. 그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2x, 2x, 2x를 곱해줘 버려. 2에 2x, 2랑 함께 마이너스 5에 2에 x 더하기다. 더하기 1은 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근의 공식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해. 여기는 내가 숫자를 내 맘대로 해서 답이 깔끔하지 않아. 답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어제 우리가 배웠던 함수의 연산과 흡사하게 치환할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방정식을 푸는 방법만 정리한 거고요. 이거 이외에 뭐가 있냐면 실근, 허근 갖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 유형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여기는 수학상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계속 설명을 해줄게요. 필요한 내용은 항상 책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너희는 메인 개념서로 이거 하나만 보면서 찾으면서 공부할 거니까. 알겠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개념으로 배우는 것보다 문제 풀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사실은 저 개념 원리 익히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뒤에 유사한 내용이 좀 많아서 그냥 여기 있는 문제로 풀게요. 자, 이 친구를 보고 싶네요. 이 친구는 밑을 맞춰줄까 지수를 맞춰줄까? 지수 맞춰주는 유형은 없지. 밑만 맞춰주면 되지. 밑을 어떻게 맞춰줄까? 2로. 그러면 여긴 2에 2x가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돼? 지수끼리 같다로 풀면 되지. 굉장히 쉽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풀면 돼. 깔끔하게 계산 안 해줘도 될 것 같죠? 두 번째 거 보자. 자,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밑을 같게 해줄 수 있어요? 9분의 1인데? 9분의 1은 어떻게 바꾸죠? 그렇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좌변은 3의 2x 제곱 마이너스 6x 우변은 3의 자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분배 법칙이야. 그래서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마이x 플러스 16으로 꼭 실수하지 않도록 적어주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같다로 풀면 되죠.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서 그냥 해가 나오면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겠죠? 자, 얘는 밑을 같게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4분의 3과 3분의 4 중에 얘네들을 맞춰주기에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3분의 4를 마 1제곱을 해줄 거야. 그게 4분의 3이거든. 잘못 적었다. 3분의 4는 4분의 3의 마 1제곱이야.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마 1제곱의 의미는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4분의 3의 역수를 때린 게 3분의 4죠. 그럼 이 3분의 4 자리에 4분의 3의 마 1제곱으로 바꿔주고 풀면 된다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분수일 때 마 1제곱하면 역수되니까.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4분의 3을 할지 3분의 4를 할지에 대해서 답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풀면 되고요. 자, 아까 설명했던 내용 중에 2의 x제곱, ax제곱이 반복되는 유형이 그 다음 문제로 나왔네요. 이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치환이야, 치환. 자, 우리는 뭘 치환할까? 2의 x제곱을 치환해. 라지 x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의 라지 x의 제곱이고, 자,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x지. 얘가 4지. 4, 9, 36 라지 x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플러스 32는 0. 풀면 되죠? 자, 사례 바꾼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8은 0이야. 인수분해가 되네요. 마 8, 마 1. 그걸 만족하는 x는 8과 x는 1이죠. 끝이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되돌리기. 원래식으로 되돌리기가 중요합니다. 얘는 2x였잖아. 2x가 8이에요. 2x가 1이에요. 그걸 만족하는 x 구하면 돼. x 얼마? 3과 0. 어떠한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사실 전 그래요. 저는 여기서 치환을 안 하고 풀기도 하거든요. 치환을 안 하고 푸는 거는 바로 뒤 문제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뒤에 문제에서 그 유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고 치환을 할 때는 원래식으로 되돌리는 거 연습만 좀 하면 돼. 대충 흐름이 보이죠? 야, 다 이런 패턴이다. 좀 이따 지수 부등식 나오거든요. 지수 부등식도 이런 패턴이야. 해만 따로 잡으면 돼. 그래서 다 비슷한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한 내용만 그것만 잘 공부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대로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그 다음에 있는 필수 예제 15번 문제예요. 얘가 이제 굉장히 헷갈릴 거야. 좀 이따 정리는 한번 해줄 건데. 자, 방정식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굉장히 생소하진 않죠?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요. 어떻게 풀었죠?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었죠. 그런데 그거와 약간 다르니까 좀 집중해서 봐야 해요. 뭐냐면 얘도 사실 3x의 제곱에 얘는 3 곱하기 3의 x에 더하기 1은 0이야. 이 친구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true고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true라는 거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3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뜻이고 3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베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식은 어떻게 풀었지? 치환해서 풀었죠. 치환 한번 해보자.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더하기 1은 0. 이게 지금 치환한 식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내가 원래 있던 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죠. 이 알파 베타는 이 라지 x의 근이 아닌 거야. 뭐냐면 x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친구의 두근은 뭘 의미하냐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3의 알파와 3의 베타가 이 친구의 근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좀 알겠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다고. 여기에서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치환한 친구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보고 두근의 합은 3이네? 답은 3. 이렇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 친구의 근은 보세요. 꼴이 똑같잖아. 이 자리에 3알파, 이 자리에 3알파를 대입한 여기다가 알파 베타 대입한 그 친구들이 근이라고. 즉 근각에서로 푸는 건 맞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치환을 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의 두근을 얘네들로 볼 수 있어야 돼. 근각에서 한번 써볼게.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가 그럼 얼마인 거지? 두근이 3. 그치. 두근의 곱.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가 얼마인 거지? 1인 거지. 근데 얘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라고 쓰고 싶지.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0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지수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는 치환한 이후에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거를 책 어디다가 좀 적어도. 정리는 방금 문제 푼 패턴대로 정리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정리할 거니까 일단 적어도 다시 계속 상기를 해줄게. 지수 방정식은요. 무조건 두 근의 합만 물어봐.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 두 근의 합은 식을 치환한 후 두 근의 곱을 이용하여 구한다. 포인트를 잘 잡으라고. 지수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치환한 이후에 두 근의 곱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치환한 이후에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걸 명확하게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실 치환 안 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이 상태로 인수분해하면 돼 라고 했던 거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치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치환의 방법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식 자체는 3의 x에 대한 얘를 그냥 미지수로 보면 얘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은 x자리 얘를 대입한 게 근이고 x자리 얘를 대입한 게 근이야. 그러면 치환하기 전에 사실상 이거의 두 근을 3의 알파와 3의 베타로 보고 여기서 곧바로 근각계수로 접근하는 게 맞아 사실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 친구의 두 근이 이런 형태인데 알파와 베타가 근이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얘가 2차 방정식의 형태에서의 근이고 여기다 얘를 집어넣는 게 2차 방정식 형태에서의 근이야. 그런데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자체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활용하는 건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3인 거고 여기서 두 근의 곱이 1인 거잖아.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친구를 두 근이 얘랑 얘라고 쳤으면 인수분해를 하면 3의 알파 플러스 네모 아니지 x-3의 알파 이렇게 정말 이렇게 t마 3의 알파 t마 3의 베타인 꼴인 격이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환을 했다고 치면 그거의 두 근이 3알파 3베타야. 얘를 전개해서 얘랑 같은 패턴이 되게 하려면 둘 더한 게 3이고 둘 곱한 게 1이 나오거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는 사실 전개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히 이해하라고 치환이라는 말을 쓰긴 썼는데 사실상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여기에서 나오는 얘네들의 관계에서 나와.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만약에 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헷갈리네요 하는 친구들은 치환을 해버려. 치환을 하고 나서 그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치환을 하고 나서 이 친구의 두 근을 3알파 3베타로 보고 그냥 풀어버려. 그러면 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 로그 방정식 할 건데요. 이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로그 방정식 설명을 해줄게요. 로그 방정식도 굉장히 패턴이 좀 비슷해. 로그 방정식에서도 근각계수를 물어보거든. 근데 로그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근의 곱을 물어본다. 그럴 때 로그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뭘 어떻게 이용하냐면 치환한 후에 두 근의 합을 이용해. 그래서 나중에 로그 방정식을 배우면 헷갈리기보다 얘네들은 반대네? 그러니 좀 더 명확히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배울 로그 방정식은 여긴 두 근의 합만 물어봐. 두 근의 곱은 절대 안 물어봐. 하지만 로그 방정식은 두 근의 곱을 물어보는데 얘를 구하는 방법이 치환 때리고 두 근의 합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게 로그의 성질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명확하게 이해를 해. 이건 이렇게 푼다, 이건 이렇게 푼다니까 조금 헷갈리죠. 근데 이게 연습만 좀 되면요, 이 유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문제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달라진 게 없어. 그냥 두 군데 한번 물어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다니까. 치환하기 전에 자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더하기 2는 0이야. 그럼 내가 치환했다고 하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는 0이지.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치환한 이후의 두근은 이 알파와 이 베타라고. 그러면 둘이 더한 건 5, 둘이 곱한 건 2지. 둘이 곱한 건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그게 2지. 1. 이런 식이라고. 생각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사실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요. 인수분해해서 답을, 인수분해 안 되구나.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하면 되니까 이 유형 잘 이해를 좀 하세요. 어렵죠?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6은요. 패턴이 굉장히 아까 했던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정식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미지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미시 1이 아닐 때와 미시 1일 때로 나눠 풀라고. 자, 여기서 마일은 고민할 필요 없다 얘들아. 마일은 고민할 필요 없어. 여기선 다 고민하지 말고 마일이 나오는 거는 는 1이 나오는 유형이야. 그건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이 두 개만 고민하면 돼. 자, 미시 1이 아니야. 미시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비교하면 되지? 1이 아닐 때는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미시 1이 아니야. 그러면 미시 1이 아니라는 건 얘네들이 미시 다르다는 거잖아. 미시 다른데 둘이 같게 되는 경우는 뭘까? 지수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밖에 없어. 왜냐면 지수가 0이 되면 얘네 둘은 같게 되니까. 그래서 미시 같지 않을 때 얘네들이 미시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게 되려면 지수가 0이 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0이야. 두 번째, 미시 1이야. 미시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양쪽은 똑같겠지. 그러면 이거는 답이네. 답은 이렇게 두 개 나와. 얘는 조금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었다 얘들아. 주의를 좀 하라고. 미시 다르기 때문에 미시 다른 두 친구가 같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미시 다른데 지수가 똑같잖아. 지수가 0 되는 수밖에 없다고. 이 문제는 사실 얘네들이 달라야 돼. 그래야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서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자, 얘네들도 같은 패턴이죠. 미시 1이 아닐 때와 미시 1일 때로 나눠 풀면 돼. 자, 미시 1이 아니야. 근데 어차피 미는 똑같죠. 그럼 얘네들이 미시 1이 아닌데 같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지수끼리 같을 때야. 그럼 지수끼리 같을 때니까 x 플러스 2가 그걸 만족하는 x는 3과 마2 두 개 나와. 근데 문제에서 x가 3보다 크다 그랬다. 둘 다 답이 안 되네. 두 번째, 미시 1일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이 미시 1이 되니 같겠지. x가 얼마일 때일까? 4일 때. x가 3면 양쪽은 똑같아. 얘는 주어진 범위 안에 있네. 답은 이렇게 하나. 그 패턴만 좀 이해하면 돼. 미시 1일 때, 1이 아닐 때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연습만 좀 해놓으면 되니까 패턴의 이해는 좀 쉽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어려운 건 하나 남았거든? 그거는 뒤에 연습 문제 딱 한 문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해줄 거야.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간단한 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냐? 미지수가 두 개 있어.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 있고 있는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 있는 식이 두 개 있는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죠. 이런 연립방정식의 형태는 가감법, 대입법. 이외에는 거의 문제풀이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치환이겠지? 누구를 치환할까? 이 x를 치환할게. 라지 x라고 적을게요. 3의 y도 치환할게요. 라지 y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 어떻게 적을까? x 그다음 더하기 그치. 여기서 3 곱하기 3의 y니까 3i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13. 두 번째는 2x 더 빼기 y는 5죠. 그렇게 해서 가감법을 이용해서 x, y를 구하면 돼. 어렵지 않지. 다 비슷비슷해. 참고로 가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여기 곱하기로 있는 경우 있어. 그럴 때는 대입해서 2차의 형태로 구하면 돼.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해요.
자, 이렇게 구하면 x가 2였나? 2고 아닌데? 4인가? 4고 y가 3 나와. 4 맞지? 이렇게 나와. 그 연립방정식으로 풀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 그거를 계속 암시를 하라고. 이제 서술형에서 너무 시간이 급박하면 이렇게 적고 그냥 내버려. 주의하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2x제곱이 4네요. x는 2고 3의 y제곱이 3이네요. y는 1이고. 이렇게만 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서 치환하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수학상에서 나왔던 연립방정식의 형태야. 다만 형태만 좀 달라졌으니까 되돌리기 요 작업 하나 더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8은요. 활용 문제인데 사실 앞에서 연산하는 문제보다 활용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X로 증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X시간 후에 한 마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A의 X마리로 바뀐다고. 이 뜻이야. 그런데 세균 10마리를 배양을 했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요. 그럼 현재는 3시간이야. 3시간 후에 10마리로 시작을 했으면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 10마리 곱하기 A의 3시간이 되는 마리가 되겠지. 이게 80마리라는 뜻이지. 이걸 통해서 일단 A를 먼저 구해야 돼. A 얼마니? 2. A 2 구했어. 여기는 사실 패턴 잡기가 어려워서 문제만 잘 예쁘게 해석을 하세요. 그럼 우리 이제 구하고 싶은 거. 이번에는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게 몇 시간 후인지를 구해야 돼. 그러면 현재는 X시간이야. 10마리를 X시간을 놔두면 10 곱하기 A가 2니까 2의 X시간 되겠지. 이게 2560. 생각보다 계산이 다 간단하죠? 10으로 약분하고 2의 8제곱이 2의 8제곱이 256이거든? 그래서 8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쪽은 정리만 예쁘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함에 있어서 어렵진 않을 거야. 학교 시험에는 계산하는 연산하는 거, 활용 문제가 있으면 활용보다는 연산하는 거 위주로 많이 돼요. 그러니 연산하는 거 많이 나오고 활용 문제는 생각보다 문제 패턴이 그렇게 복잡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이 사실 끝난 건데 우리 책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문제 유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연습 문제 91번이야. 얘는 지금 문제를 풀긴 풀 건데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좀 많아서 자, 연습 문제 91번은요. 일단은 설명을 듣고요. 좀 이따 내가 얘를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만 좀 잘 적어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야.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뭐 허근, 근의 성질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 것 같니? 식일 것 같지? 근데 사실 얘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게 지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거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 이 내용 굉장히 어려우니까 잘 들어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여기는 내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만들 테니까 설명을 좀 해줄게.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4의 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2는요. 얘해를 구할 거야. 자,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뭐냐? 4의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는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야.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4의 x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 더하기 4는요.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 4의 x 마이너스 더하기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2는요. 자,
자, 지금 현재 네 가지 패턴의 식을 둘 거야. 이 네 가지 패턴이 다 근이 다르게 나와. 그래서 그걸 보고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 거예요. 얘를 풀 때 치환하는 거 알죠? 치환할게요. 여기는 참고로 다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할 거야. 다 그거야. 그러면은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라지 x 더하기 2는 0이야. 그걸 만족하는 라지 x는 2와 1이지. 근데 사실 얘는 2의 x야. 그러면 x는 1과 0 됐어. 얘는 실근 2개 나왔죠.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이 친구를 치환해서 풀었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치환하기 전에 2의 x였어. 2x가 2 되고 2x가 1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2의 x제곱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0보다 크지 않겠니? 0이 될 수도 없어. 왜? 지수함수의 성질이니까. 지수는 아무리 여러 번 곱해도 0이 될 수는 없다고. 그러면 x라는 아이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음수가 나오는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양근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실근 2개가 나오는 경우야. 자,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이 친구에 해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실근 2개를 구했다는 말은 이 친구를 치환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 두 친구가 양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양근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유형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해주세요.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 구하는 유형이거든. 얘를 구해주세요의 조건이 뭐냐? 치환한 후 서로 다른 두 양근 나와야 돼.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무슨 뜻인지 좀 알겠니? 다시 정리할게. 이 친구가 만약에 문자가 여기에 K라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이 친구를 내가 지금 치환했죠. 치환한 친구에서의 근이 두 양근이 나와야 결론적으로 두 실근이 나온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의 조건은 뭐냐? 치환한 이후에 서로 다른 두 양근 나오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는 조건이야. 치환한 이후에 양근이 2개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니? 어렵지? 헷갈리지? 아니, 왜냐면 양수가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은 거거든. 자, 여기도 보여줄게. 여기까지 다 보여주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0이지. 그걸 만족하는 x는 2와 x는 마일 나와. 그러면 봐봐. 2의 x가 2고 2의 x가 마일이거든. 그걸 만족하는 x는 1이고 x는 얼마니? 없지. 아니, 없지. 어떻게 지수가 마일이 되는 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 실근 나오는 경우야.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면 한 실근 n, 나머지 한 건 한 허근 나오는 경우라고. 근이 없으니까 허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한 실근과 한 허근이 나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친구를 치환한 후에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나온 거야. 부호가 서로 다른 근.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근. 아무튼 그게 나온다고.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의 조건은 치환한 이후에 얘가 서로 다른 두 부호의 근을 갖는 경우를 구하면 된다고.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근이 한 개 나오는 경우야. 자, 세 번째 거 보자. 정리해줄게 좀 이따. 이거는 딱 우리 책에서 한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 잘 정리 안 해주죠. 진짜 정리해놔야 돼. 안 그러면 니네 나중에 완전 멘탈 나가. 생각해봐. 니네 막상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문제 풀었다고 생각해봐. 다 판별식으로 접근할걸? 다 틀려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하고 서로 다른 두 양근과 음근의 경우까지 싹 다 정리해줄 테니까 확실하게 이해하라고. 세 번째 거 보자. 세 번째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이야. 그럼 얘는 x마 2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2 나오지. 그치? x가 2가 나왔다는 거는 2x가 2야. 그러면 x는 1 나오네. 끝이야. 근이 한 개 나오지. 그러면 얘는
좀 더 디테일을 두자면 얘는 정확히 뭐냐면 중근. 실근인 중근 갖는 경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한실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실근. 한실근이야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인데. 실근이 되는가 중근이 갖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의 조건은 뭐냐면 치환한 후에 중근인 양근인 중근. 양근인 중근 갖는 경우. 양근인 중근인데 여기서 양근이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 됐다고 해봐. 그땐 근이 없어. 양수인 중근을 갖는 경우야. 자, 라스트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니네가 감이 오지? 여기는 근을 안 갖는 경우거든.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랑 x는 마이고 x는 마일이랑 2x가 마이가 되고 2x가 마1이 돼. 그걸 만족하는 x는 없고 x는 없어. 얘는 근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두 허근인 거야. 서로 다른 허근. 어디가? 아니야, 맞아. 이거. 이거? 네. 맞아. 두 군의 합은 마삼, 두 군의 곱은 2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3x가 되는 플러스 3x. 어디가? 뭔 말하는 거지? 나 지금 인수분해 안 해서 그런 거니? 아니요. 했는데 중간에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돼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지. 그래서 마이랑 마일 나와서 근이 없다가 된다고요. 그래서 근이 없다가 되는,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조건은 뭐냐면 치환 후 두 음근 가지면 돼. 이해되니?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지수함수에서 실근과 허근을 이용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치환한 이후에 양근인지 음근인지를 물어보는 유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해. 그런데 이거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정리해 줄게.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정리를 좀 해 줄게요. 만약 문제에서 자, 여기는 지수함수의 근의 조건이야. 여기는 차라리 개념 있는 쪽에다 적는 게 좀 더 옳아요. 뭐 포스트잇에 적어도 되고 빈종에 적어도 되니까 내 예상은 74쪽, 75쪽 인근에 적는 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야. 지수함수의 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를 총 정리해주면 만약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그때의 조건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자, 모든 거는 다 치환 이후야. 식을 치환한 후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되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치환한 이후에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게 되는 경우면 돼. 그러면 그때의 조건은 뭐냐? 치환한 후야. 치환한 후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치환한 후에 두 번째 두 근의 합도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니까 0보다 커야 해. 세 번째 두 근의 합이라고 적어줄까?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적어줘도 이해할 수 있지.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그 알파 베타랑 다른 개념이야. 그냥 두 근으로 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조건이야. 치환한 이후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다.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 두 번째. 여기는 그냥 한실근이라고만 할게요. 한실근은 허근 다 생략하고 그냥 실근 하나 갖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한실근을 갖는 경우는요. 두 종류로 나누어졌었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치환한 후 서로 다른 부호가 부호가 맞냐? 부호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더 맞을까? 부호가 서로 다른 근? 서로 다른 부호의 근. 오케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게 되는 경우야. 치환한 이후에 서로 다른 부호의 근. 근데요,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는요, 판별식은 무조건 true야. 그래서 판별식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큰지 작은지 몰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기서는 조건은 딱 하나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쓰면 돼. 판별식은 무조건 true고 두 근의 합은 모르니까. 여기서는 두 근의 곱만 고민하면 된다고. 역시 이거는 치환한 후야. 자, 여기 동그라미를 쓸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치환 후 양수인 중근. 이게 두 번째야. 치환 후 양수인 중근. 그때도 서로 한식은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조건을 말해주자면 일단 중근이라서 판별식은 0이어야 해. 하지만 양수여야 하거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음수인 중근이거든. 근데 어차피 얘네들 양수든 음수는 같으니까 두 근의 곱은 볼 필요 없고. 이거인 것 중에 이거인 거 찾아야 된다고. 이거는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값으로 나와. 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걸로 찾아야 된다고. 이게 한실근 갖는 경우야. 이 한실근은 사실상 좀 더 디테일을 주면 얘는 한허근을 갖는 거야. 한허근. 한실근 N 한허근. 얘는 중근 갖는 경우지. 한실근 두 개 하고 끝나는 거야. 걔네들의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세 번째 유형 근이 없다. 얘는 그냥 여기서 정리해 줄게.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근이 없다는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고, 아 이것도 유형이 많구나. 얘 적지 마. 근이 없다도 유형이 많아서 이것도 그냥 정리를 한 번에 다 해줄게. 근이 없다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뭐냐면, 사실은 근이 없다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되냐면 이거 이외 나머지로 생각하면 돼. 그런데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정리 좀 해줄게. 첫 번째가 뭐냐면 치환 후 서로 다른 음근 갖는 경우예요. 치환 후 서로 다른 음근 갖는 경우도요. 판별식은 0보다 크고 두 근의 합은 음수이지만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조건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치환 후 음수인 증근. 치환한 후에 음수인 중근 갖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기는 중근이니까 D가 0인데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은 거. 자, 이 많은 거를 언제 다 외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근이 없다까지 설명을 했는데, 일단 디테일까지 줘야 되겠구나. 여기는 그냥 두 허근이고 여기는 중근 허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예요. 다 크다. 판별식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치환한 후에 서로 다른 음수인 근이잖아. 음수는 실근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논할 수 있는 건 실수 허수라고. 어디요? 여기요? 자, 이건 왜 안 쓰냐면 두 근이, 그러니까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근데 두 근이 음수이면 두 근의 곱은 당연히 0보다 작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지. 두 근이 음수래. 두 근이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지. 근데 두 근이 곱은 여기서 a분의 c지. 그러면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말이니까 a랑 c가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지. 그럼 봐봐. b의 제곱은 양수지. ac는 부호가 다르지.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했지.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오니까. 두 근이 부호가 반대일 때는. 그래서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음. 자, 여기서 지금 설명해주는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겠죠. 아이씨, 이 많은 걸 언제 다 외우냐? 야, 생각을 해봐. 너희가 선생님이야. 근이 없다를 내겠니? 야, 근이 없대. 그거 구해줘. 안 낸다니까. 근이 없다는 방대에서 안 내. 두 번째, 한실근 내면 이 문제는 심한 문제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한실근을 보면 이해를 해도 요거 많이 빠뜨려.
그래서 실제로 한실근 문제도 나는 거의 본 적 없어. 학교 시험에서는. 심화 문제는 있지 당연히.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거의 요거 내긴 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1번이랑 2번까지는 예쁘게 잘 정리를 해두고 3번 같은 경우는 나는 낸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아예 이런 관련된 문제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구색을 맞춰주기 위해서 표현한 거지. 그러니 1, 2번에 집중하고 이해하라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들을 암기하려고 니네들이 스트레스 받을 건 아는데 암기라기보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실근과 허근을 구하는 문제는 치환하는 연습하는 거야. 아니, 그 얘네들을 치환해서 양근, 음근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습하는 거야. 그 연습만 하면 돼. 조금 어렵죠? 그런데 얘들아, 문제 풀기 굉장히 쉽다. 문제 한번 풀어줄게. 아까 그 한 문제 있다 그랬잖아. 이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런 패턴의 문제는 흔히 치환하지. 3의 x를 라지 x로 치환할게요.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2k가 0이다가 되는 거야. 는영을 만들었어.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두 실근 가지려면 치환에서 나오는 이 친구는 사실 3의 x인데 얘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얘는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 두 실근 갖는 경우는 치환한 이후에 두 양근 갖는 경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접근하냐? 아, 얘는 여기서 두 양근 갖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각에서 거기서 그냥 풀어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두 양근 갖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하지만 여기 짝수지, 짝수 판별식 쓸 거야. B'의 제곱 마 AC 2K.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갖다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는 근거는 뭐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얘들아. 두 실근이라고 하면 갖다 들어가야 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K는 2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 그치? 자, 두근의 합하자. 두근의 합을 하려고 했는데 두근의 합에서는 미지수가 없잖아. 6 나왔네. 계산할 필요 없잖아. 넘어가. 두근의 곱 보자. 두근의 곱은 2K지. 서로 다른 두 양근 가지려면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0보다 크다죠. 한 번에 답을 적으면 K는 0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설명은 길었고 문제는 방대했지만 결론은 간단하다고. 그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문제 풀기 굉장히 쉬워요. 이해하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려운 거 알아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서 고민해 보세요. 할 수 있어. 생각보다 안 어려워. 왜냐하면 너희가 푸는 문제에서 거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문제밖에 안 나올 거니까. 얘를 양근 은근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야, 왜 은근이 나오면 안 되는지 알지? 지수 때문에 그래. 지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안 푼 유형이 딱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 거예요. 필수 예제 92번에 2번 볼게요. 이거 아까 유형 설명해 줬는데 그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는 얘가 없어서 얘 하나만 설명을 하고요.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치환. 누구를 치환할까? 여기 어디냐면 연습 문제 92번에 2번이야. 2에 x 더하기 2에 마 x를 치환하라고 뭐로 할까? 라지 x로 치환할게요. 난 얘는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못 바꾸겠는데 얘는 어떻게 바꾼다 그랬지? 제곱 빼기 2로 바뀐다고. 어제 했잖아. 그럼 얘 어떻게 되냐면 자, 2하고 앞에 있는 애는 x제곱 빼기 2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고 얘는 마이너스 6은 0이 되지. 이해됐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라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은 0 됐네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되겠죠? 2x x 5 2하고 여기가 마하고의 뿌리네. 그치? 그러면 맞냐 이거? 안 되구나. 거꾸로 했구나. 2랑 5네요. 그러면 여기가 마하고 뿌리구나.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우리는 2x는 아니 2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2는 0으로 됐으니까 x는 2분의 5와 x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도 알겠죠? 자. 그런데요. 둘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뭘까? 왜 마이너스는 안 될까? 그거보다 좀 더 명쾌한 설명 없을까? 어제 했잖아. 어제 했잖아요. 2의 x와 2의 마 x는 산술기하를 쓰면 이렇게 돼서 최소값이 2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large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음. 어제 배웠죠?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됨.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large x를 되돌리기 합시다. 얘가 2분의 5임. 이거 해로 구하면 돼. 구해보자. 자, 어떻게 구할까 이거? 양변에다가 2의 x제곱을 곱하는 거야. 이것만 좀 시작해. 이거 해 구하는 방법.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 그러면 좌변이 2의 x의 제곱이고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의 2의 x고 플러스 1은 0이 돼. 알겠니? 2를 곱한다. 2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2x를 구할 수 있다고. 2의 x 곱한 거 2의 x 여기가 2랑 1에서 마마 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0이 되는 값은 2의 x는 2분의 1이니까 2의 말제곱이지. x는 마일. 여기는 2의 x가 2의 1제곱이지. x는 1.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온다고. 정리가 좀 되니?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2 곱하기 2의 x 마 1, 2의 x 마 2는 0이잖아.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2x가 2분의 1 되는 방법이야. 2분의 1, 2의 마일 제곱이지? 계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바꿨어. 얘가 2지? 이거지? 마일과 1. 됐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야, 참고로 이거든 저거든 무조건 이거 계산 많이 나온다. 답이 깔끔하게 자연수로 떨어지는 식은 이거밖에 없어. 2x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x 더하기 2. 그리고 얘가 만약에 3x였으면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식은 3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 더하기 3은 0밖에 없어. 답이 깔끔하게 3과 마 3으로 그러니까 3과 3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이 식밖에 없다고. 여기는 문제 한 몇 번만 풀어보면 무조건 감 잡혀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구하는 유형만 좀 주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죠?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고민하고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지수방정식 파트는 딱 이 정도까지만 알면 돼서 여러분들이 특히 연습 문제에서 잘 고민을 하고요. 모든 유형은 다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야 될 거는 활용 문제 같은 거를 잘 고민을 해 오고요. 다음 패턴으로 있는 부등식 합시다. 자, 지수부등식은요. 우리가 지수함수의 개형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쉬워요. 지수함수는 크게 두 패턴이죠. 만약 밑이 1보다 큰 i는 증가함수의 패턴이고 밑이 1보다 작은 i는 감소함수의 패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패턴에서 고민하는 습관만 좀 기르면 되는데 약간 패턴은 이렇게 나와. 이런 식이야. 야, 봐봐. A의 fx와 A의 gx야. 이 패턴에서 오른쪽이 크대. fx가 클까? gx가 클까? 왜? 당연하니. 증가함수니까 밑이 크면 그 지수가 크면 클수록 그 값은 당연히 크겠지? 이게 지수 부등식의 거의 모든 패턴이야.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를 보자. 여기도 어차피 그냥 A로 할게. 감소함수에서 A의 fx와 A의 gx가 있는데 얘가 더 크대요. fx가 클까? gx가 클까? 얘가 더 큰 거야. 왜냐면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전체 값은 작아지거든. 그러면 우리는 지수부등식에서 고민해야 될 건 A의 컨디션이에요. 밑의 컨디션.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나눠서 푸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요.
만약 미세 미지수가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근거는 미시 1보다 큰지 미시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나 빼먹었네. 또 뭐도 확인해야 될까? 뭐 하나 빼먹었잖아. 아니 1을 확인 안 했지. 거기에 추가로 미시 1인 것까지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방정식의 형태에는 1일 때 1 아닐 때였지. 1이 아닐 때가 요 두 개로 나눠서 풀고 1일 땐 요거 하나 확인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대소관계 판단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소함수일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쉽더라? 증감수로 바꿔주면 돼. 역수의 형태로 지수를 바꿔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패턴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러면 지수 부등식의 문제 푸는 패턴은 이런 것들 나눠서 푸는 습관을 기르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구하면 돼요.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형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만약 A의 X가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치환이라고. 이런 형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지수 부등식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풀면은 거의 다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들만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부등식은요. 일단 기본은 지수 방정식과 흡사하게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 패턴이겠죠. 얘네들은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32분의 1을 어떻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5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있다 그랬는데 그치, 분배 법칙 주의하라고.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얘를 2에 마이x 더하기 21 크다 2에 마 10x 더하기 5예요 빼기 5예요? 더하기 5. 자, 얘는 증가함수네요. 부등호 방향이 요 방향이니까 지수의 방향도 부등호 방향과 같겠죠. 지수가 크면 클수록 이 함수의 식이 큰 거야.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 증가함수일 때는 오른쪽이 크네, 지수도 오른쪽이 크다. 외워버리면 돼. 감소함수일 때 오른쪽이 크네, 얘는 뒤집어진다 라고 외워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감소함수가 어려울 땐 증가함수로 바꾸면 되고. 자, 감소함수로도 한번 풀어보자. 얘네들은 밑을 같게 만들어 줄 건데 감소함수로 만들어 줄 거야. 첫 번째 있는 친구의 밑은 얼마야? 5분의 1인 거지. 두 번째 있는 친구는 5분의 1의 제곱인 거야. 증가함수로 바꿔도 되는데 뒤쪽에서 꼭 감소함수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풀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1 5분의 1에 마이너스 2x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x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감소함수에서는 지수의 방향과 뒤집어진다 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치환하죠. 그러면 우리는 2의 x를 치환할 건데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깔끔하게 답을 한번 내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얘를 치환할 거야. 2의 x를 large x로 치환할 거야. 참고로 large x는 0보다 크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할게요. 그냥 이거 치환 안 하고 할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면 마마되지. 그러면 자, 봐봐. 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야. 2 곱하기 2의 x 마일 2의 x 마이 크다야. 둘이 곱해 0보다 크다의 조건은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값 2분의 1이지? 플러스 2분의 1. 얘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야. 이 두 값이 끝값이야, 끝값. 그래서 얘는 끝값으로 외우면 돼. 하지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 그때는 둘의 사이 값이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수학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니까 우리는 끝값을 구해서 2의 x는 큰 거보다 크고 2보다 크고 2의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2분의 1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마일 제곱으로 쓸게요. 이거가 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구하는 건 2의 x가 아니라 x의 범위죠.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올까? x는 크고 x는 마일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패턴 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은 필수 예제 21이에요. 필수 예제 21이 우리가 방금 풀었던 유형과 뭐가 다르죠? 미지수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나눠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로 x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죠. 그러면 3x 더하기 1과 x 더하기 5 중에 누가 더 클까요? 2 더 크겠죠. 부등호방에 똑같이 봐야 된다고. 그러면 2x 4 x는 2보다 크다지요. 자, 우리는 x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해를 구했어.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해니까 얘가 첫 번째 답.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해.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3x 더하기 1과 x 더하기 5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그럼 해가 어떻게 되냐면 x는 2보다 작다가 나와.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의 공통 범위는 이거지. 이게 두 번째 해야. 뭐 하나 확인 안 했는데? 그치. x가 1일 때 확인해 줘야 돼. x가 1일 때는 1 크다 1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없죠. 그럼 1일 때는 거짓이야. 만약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항상 참이지. 그럴 때는 마지막 답에다가 1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좀 확인을 해두면 됩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더 헷갈리진 않죠? 자, 이렇게 세 개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나누어서. 어떻게 나눠야 돼요? 그치,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네 둘 따로 얘네 둘 따로 하면 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얘네 둘로 할게요. 얘가 더 크다라고 할게요. 라고 하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있어. 그 숫자를 맞추는 걸 만약에 내가 15를 생각하고 있다고 해봐. 그런데 누군가는 10과 20 사이에 있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는 5와 90 사이에 있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처음 거와 나중 거를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참이되는 범위가 나오긴 나오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게 나와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좁게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구하면 범위가 더 넓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최대한 구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범위를 해라고 인식을 하거든. 부등호에서는. 근데 얘네들을 하면은 더 넓은 범위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해보다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범위가 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고요. 밑은 어차피 3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계산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남았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하는 항상 성립한다 유형이고 두 번째가 활용이야. 활용은 엄청 쉬워.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유형이 딱 요거거든요. 요거 좀 정리 한번 해줄게요. 필수예제 23이야. 필수예제 23을 여러분들이 뭐와 헷갈리냐면 연습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연습 문제, 심화 문제 전 마지막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거 구하세요.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유형은 방금 본 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야. 자, 차이를 정확히 봐야 돼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상수 존에 들어갔어.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두 번째 유형은 x가 지수야. 하지만 얘를 치환하면 2차가 되는 거야. 차이를 좀 알겠니? 얘는 그냥 다짜고짜 2차고 얘는 치환해야 2차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은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 뭐게? d가 0보다 작다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그림을 좀 그려줄게요. 우리가 구하는 2차 함수의 패턴은 총 6개의 그림이 가능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해를 구해야 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이 6개의 그림상 항상 0보다 큰 그림은 뭘까? 오른쪽 위, 얘지. 얘가 항상 0보다 커. 자,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봐봐. 이 아래는 0보다 작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 0보다 크지 않지. 항상 0보다 큰 그림은 얘밖에 없어. 그럼 얘 조건은 뭐냐? 아래로 볼록이지. 최고차 한계수는 플러스야. 그 다음 x축이랑 안 만나거든?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실근 없다야. 실근 없다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항상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판별식이 크다로 얘기해. 애들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왜 판별식이 0보다 작냐면 판별식이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났지. 얘네 둘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얘네 둘이 판별식이 0이다고 얘는 실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거든. 그러면 얘는 실근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 돼야 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주어진 범위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크거나 같다를. 크거나 같다가 만족하는 그림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야. 어차피 세 번째 거도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거와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자, 이번에는 이제 뒤집어진 걸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거는 어떤 그림일까? 몇 번째 그림이야? 마지막 그림이 0보다 작잖아. 싹 다.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요거 이거겠지. 자, 안 한 거 이거. 이거는 a가 0보다 작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연습 문제 존이었잖아. 거기다가 저거 좀 적어두자. 너네 헷갈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는 친구들은 안 적어도 돼. 102쪽 아무데나 그러니까 86쪽에 있는 102번 근처에 아무데나 적어도 이 4개. 니네 이거 기억을 해야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치다 보면 항상 학생들이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 헷갈려하고. 명확하게 오늘 암기하고 넘어가자고. 아는 친구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림 안 그려도 돼. 이 4가지만 적어 그냥. 그림은 그냥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외우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냐면 크다 크다 작다 작다 최고차항의 부호는 부등호 방향이랑 똑같아 항상. 그리고 판별식은 무조건 다 0보다 작아. 하지만 같다가 드러낸 건 판별식이 같다가 들어간 거야. 외울 수 있겠지? 참고로 시험은 그러니까 문제는 위에 2개만 물어봐 보통. 아래쪽까지는 안 내려가. 왜 아래쪽은 안 물어볼까? 마마마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거든. 그래서 여긴 잘 안 물어봐. 얘네들만 물어봐. 그러니 외우는 방법은 알겠지? 최고차항의 부호는 이 부등호 방향과 같고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작은데 판별식이 같다가 들어갈 땐 여기에 같다가 들어갈 때 이다. 외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보자.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 조건이 뭘까? 최고차항계수는 플러스지. 근데 최고차항계수는 어차피 플러스지. 고민할 필요 없네. 그럼 두 번째 뭐? D가 0보다 작다야.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친절한 문제인 게 2 곱하기 2K 마 4지. 2로 묶을 수가 있어. 2로 묶고 여기 2로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쓸 거야. 자,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B'은 2K 마이야. 마 AC. A는 1이고 C는 2K지. 그러면 여기서 K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오니까 그거의 해를 구하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거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유형 있죠? 얘는 조금 문제 푸는 게 달라서 얘는 앞에 있는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2개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필수예제 23번으로 볼게요. 자, 필수예제 23번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는 수투에서도 나오고 함수에서도 항상 0보다 크다를 물어보는 경우 있어. 기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를 성립하려면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로 접근을 할 거야. 자, 보세요. 봐봐. 여기 이렇게 학생들 있어.
그런데 얘가 공부를 제일 못해. 얘가 공부를 제일 못해. 그러면 만약 우리 반이 전체 70점 이상인지를 확인할 때 다 확인할 필요 없잖아. 너 70점 넘었어? 넘었대. 그러면 싹 다 넘은 거라고. 함수에서도 이게 통용이 돼. 함수에 주어진 범위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지 않겠니? 이런 문제의 패턴은 뭐냐?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게 0보다 크면 싹 다 0보다 크다. 최소값 구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최소값 한번 구해보자. 최소값 어떻게 구했더라? 그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죠? 치환할게요. 2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범위 잡자. 함수 제일 중요한 건 범위 치환이라고 그랬지. t는 0보다 크겠지? 디테일한 범위는 안 나와.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야 몇 t게? 12t. 그렇지. 플러스 2k야. 얘 최소값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36까지 묶을 수 있죠? 그러면 36을 더했으니까 36을 빼줘야 되겠죠?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인데 t가 6일 때 최소값으로 얘를 갖죠. 자, 최소값은 2k-36이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주어진 함수는 싹 다 0보다 크다고. 그렇게 범위가 나온다고. k는 18보다 크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알겠어? 이해되니? 야, 갖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면 만약에 그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0이 되면은 싹 다 0보다 크지 않아. 얘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다일 때는 최소값이 여기가 안 만나게 이렇게 돼야 돼. 0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다일 때는 최소값이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돼. 앞으로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함수만 바뀌어. 로그 함수면 로그 함수가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큰 거야. 3차 함수로 나와. 3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 4차 함수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삼각 함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로 푼다고 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이렇게 풀고 대신 앞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의 형태만 주의하라고. x제곱으로 시작하는 애가 2차 부등식이야. 치환해서 푸는 친구는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 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x제곱은 2차 부등식의 조건. 하지만 x제곱이 아닌 지수함수 혹은 치환을 한 후에 2차가 되는 경우는 최소값으로 접근해야 돼. 얘는 그 조건 쓰면 안 돼. 알겠죠? 이게 지수함수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만 구분할 줄 알면 뒤쪽에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활용 문제.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얘는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를 하면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75%로 감소한다는 건 남는 양이 25%라는 거야. 즉, 한 번 통과할 때마다 25%, 100분의 25인 4분의 1이 된다는 뜻이라고.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전체 값의 4분의 1이 돼. 그럴 때 1024분의 1, 즉 2의 10제곱분의 1 이하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몇 번 통과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자, 원래 있던 게 있는데 원래 있던 전자파가 있다고 하자. 이 전자파의 양을 그냥 라지 A라고 할게. 어차피 약분 가능한 식이야. 처음에 라지 A라는 전자파가 쐈는데 한 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의 1제곱이 되는 거야. 두 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의 2제곱이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X장을 통과한 거잖아. 얼마인지 모르니까 4분의 1의 X장을 통과한 얘가 전체 양의 1024분의 1 이하가 되는 걸 구하는 문제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약분되죠? 얘는 2분의 1의 그치? 그러니까 2x라고 쓸 수 있지? 얘는 2분의 1의 10제곱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거 구하면 거거든. 감소함수네? 이럴 때는 2x와 10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될까? 2x가 더 크겠지? 그래서 x는 5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구한다고. 어렵지 않다. 알겠지? 자, 대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감은 또 잡았죠. 근데 얘들아, 여기는 유형이 신유형이 없어. 새로운 유형을 어떻게 말을 꼬아서 표현하냐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진 유형 구분하는 연습만 좀 해두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뒤쪽에 있는 내용에서 연습 문제는 내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력업은 사실 숙제로 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 실력업 좀 풀어보고 질문할 거 있어요 할 만한 친구들은 실력업도 풀어보고 질문해도 됩니다. 그래서 숙제는 일단 86쪽까지예요. 숙제는 86쪽까지고요. 그 다음 RPM 숙제도요. 딱 지수 함수 존까지 하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복습용으로 한 번 더 복습할 때 풀 거야. 우리가 삼각함수 하는 도중에 얘들아 우리 한번 복습할까? 그거 숙제로 해봐 라고 줄 거라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스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